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도 줬으니 맨 위에 부유층도 똑같이 마음이 힘드니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여러 가지가 차관님 있다는 지난번에 것 자체가 88% 정할 때도 네.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100%까지 다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최대한 우리가 돈이 있는 만큼 가고, 그러나 그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는 뭐하다 이거 아니었어요? 지금 부총리께서 계속 그랬잖아요. 부유층한테는 뿌리기 뭐하다. 그건 원칙, 그건 정말 최소한의 원칙이다. 근데 지금 의원분들께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어쨌든 부유층이라도 빼놨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유층들한테 돈을 뿌린 게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지금 공감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엄청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88% 맨 위에 부유층만 뺐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전부 다한테 다 돌렸어요. 이게 장려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어려운 분들한테 드려야죠.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도 줬으니 맨 위에 부유층도 똑같이 마음이 힘드니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이상입니다. 그 공무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 방에 계신 아마 그 국회의원분들은 정말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정말 문자가 많이 와요. 막 이렇게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기재부 1차관님께.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께 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그 보상금이 나간 후의 상태를 원래 상태에 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원칙이 뭐예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됐든 뭐 보상금이 됐든 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의 상태에 비해서 어디까지를 해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지금? 뭐 충격을 완화해 드리는 거죠, 충격을. 완화? 예.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코로나 오기 전까지 수준을 100% 복구한다든가. 이분들은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희생한 거잖아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고 그거 말 안 들어도 그만인데 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치는 않지만 원래 상태 복구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이 뭐예요 지금? 예, 손실보상제도가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은 손실에 대한 이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이제 거기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이제 발생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던 게 2차에 맞춰서 세방자금가 줬고 3차에 맞춰서 버팀목 플러스 그런 얘기를 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차관님. 예. 이거 우리 보상 다 되고 나면 원래 폐업하셨던 분들, 지금 어려우신 분들 다 원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거 자신하세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드리는데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자신 없지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저희들이 원래 상태 100%까지 복구 안 돼요. 네, 근데 직접 지원해드리는 것도 있고 간접 지원해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차관님 있다는 지난번에 것 자체가 88% 정할 때도 네.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100%까지 다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최대한 우리가 돈이 있는 만큼 가고, 그러나 그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는 뭐하다 이거 아니었어요 지금. 부총리께서 계속 그랬잖아요. 부유층한테는 뿌리기 뭐하다. 그건 원칙, 그건 정말 최소한의 원칙이다. 근데 지금 의원분들께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어쨌든 부유층이라도 빼놨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유층들한테 돈을 뿌린 게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지금 공감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엄청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원칙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때?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원칙 때문에 부총리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힘들지만 부유층에까지 지금 돈을, 재난지원금을 없는 돈을 빚을 내서 뿌리는 것을 뿌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데 중앙정부에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정부하고 같이 결정을 한 원칙이란 말입니다. 맨 위에 부유층은 빼겠다. 그게 우리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거를 그냥 무시했어요. 뭐 선거가 아니면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게 입장을 물었어요. 근데 차관님이 지금 계속 뭉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난지원금 나가는 지금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 다시 묻게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88%맨 위에 부유층만 뺐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전부 다한테 다 돌렸어요. 이게 장려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답변 그대로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 1차관께서 지금 이게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지금 있는 돈으로 다음 세대 빚을 잔뜩 땡겨와서 쓰는 이상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아무리 공감해도 이 재난 이전 100%는 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어려운 분들한테 드려야죠.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도 줬으니 맨 위에 부유층도 똑같이 마음이 힘드니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후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2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죠. 행사 시작하시죠. 예,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총회 상회를 맡은 전주혜 원내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72차 긴급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순서를 정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앞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 후에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다니는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는 구의 뒷부분을 3번 힘차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모두 4가지입니다. 마지막 단어를 3번 힘차게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여론조작,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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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단의 안보 파괴! 국민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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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재갈, 강행 처리!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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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자찬 K방역! 국민들은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 다음은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소 여건상 제가 앞을 보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은 자화자찬할 때만 열리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왜 대통령의 입은 닫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현장 의원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 드루킹과 그 주도단체인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로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범들이 있는 댓글 조작 사건, 몸통으로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수행팀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바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물쩍 모른 척 넘어가려는 대통령 비겁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이 선거공작, 댓글 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몸통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바둑이 김경수 선거공작 사건 대통령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북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노동 특보였다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인데 간첩단 활동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도 결부된 치명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간첩단이 충북에만 있었겠습니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간첩단 의혹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안보의식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물샐 틈 없이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간첩단 활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 눈치 보고 김정은에게 아양 떠느라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각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서 강력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백신 문제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다음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 꺼냈던 말이 대통령님, 도대체 마스크 언제 벗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못 벗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OECD 38개국 중에 꼴찌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짧고 굵게 끝낸다고 했는데 길고 굵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생색 낼 때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생색 내고 사과는 장관이 하고 고통은 국민이 오로지 받고 있는 이 나라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화자찬하는데 홍보할 돈 있으면 백신 하나라도 더 구입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 코로나 만년 사태 길고 굵게 이어지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청와대 방역기획관 김호란 그리고 국정상황실장 이진섭 즉각 책임지고 퇴진시키고 경질할 의사가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언론 재갈물기법입니다. 지난 7월 27일 민주당은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사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서 허위 조작 보도했을 때 배상액을 무려 5배나 징벌적으로 한다는 법안을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세계 60개국 15,000개 언론사가 소속된 세계신문협회가 이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까? 이것은 언론징벌법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정할 대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대상입니다. 얼마나 죄를 지은 게 많으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안달입니까? 독재 시절에도 이런 법권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또 자유 언론을 지키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집권 여당의 횡포를 끝까지 막아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언론을 향한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입니까? 언론 자유를 짓밟는 대통령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뒤로 숨는 지도자 되지 마시고 있는 지시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바로 이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규탄사 순서입니다. 모두 4분의 의원님이 규탄사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석 의원님이 나오셔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한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석 의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는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대대적인 불법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유리한 댓글 68만 개가 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클릭 건수만 무려 4,133만 건입니다. 허익법 특검은 이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에 2% 내지 3% 더 플러스되는 의미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겁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선 승리를 낚아챈 것입니다. 김경수의 대선 여론 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고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심판하는 행위가 바로 선거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의 핵심이 바로 선거인 것입니다. 김경수와 그 일당들은 민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 불법 개입했습니다. 민의를 왜곡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김경수 한 사람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김경수의 배우에 대한 수사, 윗선에 대한 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경수는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 그 누구도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것, 이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책임에 대해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는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대대적인 불법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유리한 댓글 68만 개가 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클릭 건수만 무려 4,133만 건입니다. 허익법 특검은 이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에 2% 내지 3% 더 플러스되는 의미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겁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선 승리를 낚아챈 것입니다. 김경수의 대선 여론 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고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심판하는 행위가 바로 선거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의 핵심이 바로 선거인 것입니다. 김경수와 그 일당들은 민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 불법 개입했습니다. 민의를 왜곡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김경수 한 사람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김경수의 배우에 대한 수사, 윗선에 대한 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경수는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 그 누구도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것, 이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책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구무원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김경수 유죄 판결에 대해 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최측근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과 불법 공작을 벌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조직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왜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를 외친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흔쾌히 사과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대미문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국민들께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7월 29일 김경수의 불법 대선 공작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오늘까지도 많은 의원님들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의원님들의 이 자리 1인 시위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허물어뜨린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을 교체하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정진석 의원님 규탄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김석기 의원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예,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소위 청주 간첩 사건입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그에게 공작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습니다.
4년간 북한으로부터 84차례에 걸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에 대한 보고를 북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라. 김정은의 서울 방문 분위기를 조성해라. 한미일 동맹 파괴를 위한 활동을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민주당 등 진보당의 인사,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멤버, 민노총 간부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해라.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낙선시켜라. 이런 지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당 중에는 직접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문제는 이러한 간첩단들이 이번에 검거된 청주 간첩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황장엽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에는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그리고 권력층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김정일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얻다 보니까 그날 아침 한국의 권력기관의 회의 내용이 그대로 소상히 적혀 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그 서류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의 군대는 현재도 미래도 나의 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의 그 자신감 속에는 한국이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내가 심어놓은 나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간첩들이 5만 명이나 있고 그들은 한국 권력층 내부에 깊숙이 남한 사회에 여기저기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거에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놀랄 일은 이 간첩단들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간첩단이 본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후보 본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에도 묻습니다. 이 간첩다들은 국회에 버젓이 들어가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과 북한이 내린 지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한번 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그 캠프에 간첩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이 간첩단들이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늘 비겁한 행동을 보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생색을 낼 일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겁한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간첩단들이 어떻게 해서 본인의 선거 조직에 들어와서 본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입만 뻥긋하면 북한에 돈 갖다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많은 돈을 뿌려서 우리 국민을 매수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런 간섭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안보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간첩단들이 포섭한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들이 이 간첩활동에 어떻게 동조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었던지 즉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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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언론 재갈법 관련한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이 뒤에 있으시기 때문에 예, 간결하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폭염이 뜨겁지만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섰을 때만 해도 더 뜨거웠는데 가을이 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은 폭정을 얼마나 더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검찰의 수사권을 뺐더니 이제 언론의 비판적 취재 권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그러더니 이제 언자완박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정의당 그리고 언노련 좌우 진보 보수 언론단체 심지어 대한변협 모든 국민들과 이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없는 악법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임기말 권력 비리 내로남불 공직자의 비리 보도를 막으려고 이런 세상에 없는 악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미국에는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판례로서 제도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아는 한 매사추세츠주하고 뉴햄셔주 같은 그런 큰 주에는 이런 법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전통 미디어는 쇠퇴하고 수익의 저하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도 창궐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환경은 보지 않고 그동안 권력 비판을 해오던 정통 언론들을 겨냥해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5배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 여러분께서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언론중재법입니다. 손해배상법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그 주장이 맞을 때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언론과 그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이걸 중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형사처벌은 따로 하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따로 하면 됩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하게 5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겁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특히 언론인 여러분한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론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손배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의 30%를 차지합니다. 고위공직자는 패소율이 70%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서 우선의 언론의 취재 보도를 막고 권력의 급소를 막고 자신이 구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5배 징벌적 손배라는 어마무시한 칼을 쥐어주려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언론인 개인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쥐어주는 법입니다. 어느 날 나쁜 고위공직자가 여러분에게 이제 너 집에 재산 한 10억 되는 모양인데 내가 20억 홀라당 뺏겨줄게 이렇게 협박할 것입니다. 이런 무시한 법을 저희들이
야당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좌우, 보수, 진보 모든 언론을 망라하는 언론단체들, 언노련, 그리고 정의당, 세계신문협회, 변협, 언론학회장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지금 42에서 바로 82, 92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일입니다. OECD 백신 접종률처럼 꼴찌로 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백신으로 고통받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충분히 언론인들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지고 구속까지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3억, 4억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억, 2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배를 넣어서 이런 고위공직자, 악덕 자산가들한테 큰 무기를 쥐어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는 분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가짜뉴스라 그럽니다. 입시 비리는 전부 유죄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자본시장법 개입 문제, 일부 무죄 난 걸 가지고 전부 무죄가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정작 막아야 될 가짜뉴스는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언론인들이 이제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든 뉴스를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경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까? 최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는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 언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신속한 백신 확보 관련해서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규탄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백신과 관련한 거짓말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백신 물량 부족은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짜맞추기에 급급한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첫 시작부터 실패였습니다. 작년 여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야당이 코로나 사태의 게임 체인저는 오로지 백신임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백신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백신 도입 예산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백신 구매 예산 9천억 원을 우리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하여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다, 백신 업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자 허술한 계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을 2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온 언론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 2분기에 실제 들여온 양은 약속한 물량의 2.8%에 불과했고 8월 공급 물량도 약속한 850만 회분 중에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 4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백신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그 많은 백신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는 기밀 유지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또 한 번 기망하고 있습니다. 두 손 놓고 있던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 완료율은 19%로 꼴찌 수준입니다. 정부는 일개 제약사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차관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1년 전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 숫자 맞추기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더나를 예약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공지도 안 하고 화이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화이자로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2,400만여 명에게 돌연 4주가 아니라 6주 후에 맞으라고 합니다. 2차 접종 날짜에 맞춰 출국하려 했던 해외 유학생들, 많은 국민들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는 겁니까? 또 부작용 우려에 50대 이상만 맞으라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부터는 30대 이상부터 맞으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0, 40대는 맞지 말고 50대 이상만 맞으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는 또 30, 40대도 맞으라니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전 공지도 사과 표명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런 아나무인 정부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이거 맞추려고 숫자 맞추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 초과 달성했다고 또 K방역 자랑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돌려막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치적 홍보만을 위한 숫자놀이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상태, 향후 계획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부족한 게 있으면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시고 자화자찬을 그만두시고 백신 스와프 등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규탄사에 이어서 김태흠 의원님의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장이니까 저는 긴급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브루킹 댓글 사건 입장 표명이라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 그 이유는 댓글 사건에 몸통의 혐의가 제일 짙은 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쉽게 얘기해서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훈방 조치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국가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긴급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재창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구호의 뒷부분을 3번 힘차게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여론조작 대통령은 사과하라! 간첩단의 안보 파괴 국민들은 불안하다! 언론재갈 강행 처리 민주당은 중단하라! 자화자찬 K방역 국민들은 울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대 국회 정말 1년여 동안
가열찬 원내 투쟁을 통해서 민생 챙기기에 온몸을 던져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한기 여름 국회 운영이 잠시 뜸하던 때를 지나서 본격적인 정기국회로 접어듭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생을 챙기고 현장에서 야당다운 야당,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야당,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민심의 대변을 하기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2차 긴급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